네, 시장이 네. 시작했습니다. 네, 상승 지났네요. 시작을 했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뭐 상승으로 네.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2,417포인트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그 15포인트 올라서 0.64%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한 520개 정도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784포인트에 이제 출발해서 플러스 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0.52% 올랐습니다. 상승이 한 893개, 하락은 한 410개 정도로 한 2배 정도 상승이 많은 이제 좋은 출발 오늘 좀 보여줬고요. 역시 그 삼성전자가 0.5%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이 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0.6%.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각각 0.5% 이상 오르고 있어서 이제 대부분 고르게 좋은 출발을 오늘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이제 가장 좀 출발이 좋은 거는 그 IS 동서가 8%인데 이게 최근에 그 폐기물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저번에 IR 할 때도 그쪽 사업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대단하네요. 예. 여기가 또 계열사 중에 하나 그 인선 ENT가 그 그렇죠. 폐차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 인선 모터스라고 이제 그런 데서 이 이제 회사는 M&A로 정말 M&A를 잘하죠. M&A 아, 그래요? 원래 IS가 일신이란 뜻이에요. 일신? 부산 지역 건설 업체인데 아, 동서라는 회사, 현대반개 타일 회사를 해서 IS 동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서로 동서지간이 된 거. IS 동서는 이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인선 이런 거 폐차? 폐기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네. 폐기물 회사로 이제 원래는 건설사인데 형이 이제 형님이 반도건설이라고. 반도? 반도건설이 형님이야. 반도 유보라. 그렇지. 그 아. 칼 한진칼 인수전에 참여했다. 아, 그렇습니까? 대한건설협회장을 하셨지. 아, 그거 반도건설은 저기 약 호남 기반의 그 아니. 아닌가요? 부산. 부산인가요, 거기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IS 동서도 좋고,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테슬라 주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명신산업이 이제 공급사죠. 오늘 3% 올랐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다 보니까 2% 오르고 있고, 어제 좀 조선주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 2% 반등했고요. 현대중공업이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 하이브도 오늘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야, 하이브가 어제는 많이 빠졌죠. 네. 아니, 어제 그제 한 3% 가까이 빠졌는데 네. 이틀 합쳐서. 네,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1.7%, 현대차가 한 1% 가까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고르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좀 출발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강했던 업종은 보험주인데 오늘은 이제 보험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DB손해나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 빠지고, 또 방어주죠. 이제 음식료에서도 우뚝이나 동서 같은 기업들은 일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출발이 좀 강세인데 셀리버리가 한 4.5% 올랐고요. 셀리버리. 예, 원장님.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확실히 좋아요. 폐배터리랑 첨보가 4%, 또 성일하이텍이 3.7%, 또 예. LNF 3%. LNF 3%.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왜 자꾸 또래? 또 가니까 좋다는 거죠. 네.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여기 없으면 진짜 많이 섭섭하시겠다, 네. 그죠? 네, 2차 전지 없으면 그 내일 또 이제 테슬라 그 인베스터 아. 데이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도 좀 강세 이어지고 있고, 어제 뭐 에코프로가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뭐 강세입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지만 오늘도 강보합.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늘도 오전장에 가장 좋고, 뭐 대부분 오르지만 어쨌든 2차 전지가 가장 돋보이고, 그나마 오늘 좀 빠지는 쪽은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뭐 골프존, 뭐 SM, 두산테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17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0.7% 이상 반등하면서 일단 오전 출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소폭이지만 일단 매수 출발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86억, 기관이 18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금융주 위주로 조금 사고 있고, 화학하고 철강주는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기전자
위주로 좀 사고 있고 서비스업은 좀 팔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뭐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좀 관망하는 좀 그런 오전장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 외국인이 조금 선물 쪽에서는 한 600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일단 오늘은 뭐 모처럼 또 제조업종도 좀 출발이 좋은 것 같고요. 2차 전지 또 웹툰 관련주들 출발 좋고 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역시 좋고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또 대표주가 LG엔솔인데 오늘 다시 2.5% 오르면서 일단 견조한 모습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면세점도 괜찮아요. 그래서 면세점주들이 일단 강세로 다시 전환이 됐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네이버가 오늘 한 1.4%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또 가상화폐 어제 자동차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1.7% HL만도가 1.6% 오르면서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오전장 모습이고 네. 어제랑 이제 반대죠. 어제 강했던 업종은 빠져요. 손해보험 이쪽은 빠지고 인공지능 이쪽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두 섹터가 좀 좋았는데 순환매. 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땐 또 반대로 가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의 다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 그리고 뭐 꽤 그 지수도 뭐 0.8% 네. 정도 현재 되고 아니, 있으니까. SM은 언제죠? 오늘까지죠 이제 오늘까지죠. 공개 매수 마감이. 야. 근데 오늘 사셔도 이제 공개 매수 신청은 안 되고 안 되죠. 결제가 안 되죠. 결제가 안 됩니다. 까리한데 12만 400원. 야, 그 시장이 기가 막히게 그래도 12만 400원. 찾아가네 거기를. 딱 12만 원에 수렴하네. 네. 네? 가격이 있죠. 12만 원. 12만 400원. 공개 매수가 얘기한 게 12만 원이었죠. 네. 자, 그러면 시장 요 정도 일단 보고 나서 저 리포트 좀 살펴보고 네. 다시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 이건 약간 좀 긴 보고서라서 좀 이제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신한투자의 그 지인의 박현진 연구원님이 이제 카지노 화장품 쪽인데 이제 약간 이제 리오프닝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가 23년 1월달 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인 VIP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쪽은 사실 좋은데 기타 VIP가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매스 고객, 일반 고객들이죠. 여기 드라백 이제 베팅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VIP 드라백하고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변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옛날에 뭐 일본과 중국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기타 VIP 쪽에는 한국 교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외국 국적을 좀 교육한 그래서 이런 좀 지표가 좀 특징적이고 이게 파라다이스 기타 VIP 드라백인데 요 네.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매스죠. 이 일반 고객들이죠. 굉장히 이제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전을 지금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외에서 지역발 이제 방한 입국자가 지금 성장세가 좀 도드라지는데 특히 아마 밑에 맨 밑에 보시면 2019년 월 평균 대비해서 2022년 12월이거든요. 이 나라별로 보면 스리랑카가 135%고요. 그때 나라 망한다는데 한국에 뭐예요, 저거?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그때가 코로나 전이잖아요. 근데 저 스리랑카 135% 는 거는 예를 들면 8명 왔는데 15명 그런 건가요? 많아요, 저거?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아니 그게 스리랑카에서 거기도 뭐 어쨌든 뭐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겠죠. 네. 근데 이제 모수는 적을 수도 있어요, 김프로님. 네. 싱가포르, 몽골, 방글라데시, 사우디, 또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이제 이런 순서로 좀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이런 이제 다른 국적의 이 사람들이 방한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좀 특징이고. 근데 왜 한국으로 오느냐? 역시 K 콘텐츠 영향 좀 아니냐. K 컬처가 그 문체부에서도 올해 업무 계획을 K 컬처가 이끄는 국가 도약 국민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국 방문회의로 선포를 해가지고 지금 로드쇼로 올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 컬처를 좀 앞세워서 관광객 좀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좀 목표가 있고 이게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가서 돈 쓰면 그것도 수출로 잡히니까 그런 좀 전략을 좀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넷플릭스 순인데 이 전 세계 넷플릭스 TV 쇼 탑 10에 저 왼쪽에 보면 이제 한국계 5개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월 20일 기준으로 그리고 오른쪽이 인도네시아인데 그냥 한국이다. 미스터 퀸은 뭐예요? 저도 어떤 건지 미스터 정확히 퀸? 미스터 퀸은 잘 모르. 한국 드라마를 네. 저쪽에서 미스터 퀸이라고 뭘 할 게 있나? 더글로리가 8위밖에 안 돼? 글로리가 8이에요? 네, 글로리가 8위로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오른쪽. 오른쪽. 그 인도네시아. 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오른쪽.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인도네시아 넷플릭스에 인도네시아 버전인데 다 한국 거더라. 다 한국 거야. 야, 근데 미스터 퀸은 진짜 모르겠네. 이게 2020년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드라마가? 드라마인지는 정확히 아, 모르겠는데 미스터 퀸이? 2020년도에. 아, 그래요? 근데 저게 지금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1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뭐야? 그래서 한번 그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철인왕후 워낙 미스터 뭐 철인왕후? 철인왕후인가요? 철인왕후? 철인왕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등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누구 나오는 거? 못 봤네. 철인왕후. 예. 네, 거기 이제 미스터 퀸.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넷플릭스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동남아가 중요한 게 요즘에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좀 동남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중국이 더 크긴 하지만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중국, 일본 제외하고 동남아 수출 비중이 이제 20% 이상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국 여행은 사실 못 왔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여기서 한국까지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해외여행이 시작됐는데 K컬처로 즐기러 온 뭐 단기 여행객 반짝하고 끝물이냐 좀 그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 인당 GDP가 예전에 2,000달러, 4,000달러 돌파할 때 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국, 일본, 대만이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남아도 지금 일부 국가가 4,000달러를 지금 이제 넘겼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 쪽으로 이제 이 특히 K컬처 좀 느끼러 오는 좀 수요들이 좀 늘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안 온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못 왔던 거죠. 사실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이 수요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라스베가스만 봐도 카지노 시장 규모가 27% 2019년 대비 성장했는데 이게 보복 소비라 그러죠. 그동안 못하니까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요 카지노 보시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2019년도 요 수치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네요. 인당 베팅액이 방문객,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네. 강원랜드도 우리 풀렸을 때 이렇게 베팅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오랜만에 가니까 네. 예전에는 뭐 5천 원짜리 하다가 네. 야 레이스다 5만 원짜리 네, 맞습니다. 감아버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이제 올해 좀 보복 네.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올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이 돈 덜 쓸 것 같다. 이런 좀 그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도. 근데 데이터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 입국자 평균 일일 지출 경비가 4,218달러인데 일본이 4,300, 중국은 4,100달러로 좀 낮은데 인도, 몽골,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상회하고 있대요. 오히려 인당 이 지출액이.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들어와서 이제 쓰는 비용이겠죠. 이게 어쨌든 일본과 중국을 지금 이런 국가들이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맨 위가 홍콩이거든요. 홍콩이 이제 가장 많이 쓰긴 써요. 7,119달러. 1인당? 예, 1인당. 예. 좀 뭐 사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쓰는 거. 네. 어. 국가별로. 그래서 보시면 일본은 진짜 안 쓰지. 일본이 4,300달러 정도. N 약사에다가 거의 딱 메모해가지고 쓴다고. 네. 메모해가지고. 아니 너무 이렇게 편견이 갖지 말아요. 일본 애들 중에도 뭐 팍팍 쓰는 애들 있지. 아유, 팍팍 절대 안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저기야. 저 부교동에 가면은 네. 부엌국집 있거든. 네. 그 한 그릇 10,000원인데 그거 풍족하게 건더기 좀 더 주세요. 그래갖고 스미마셍 이렇게 일본 사람들 그렇게 먹고 간다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참
편견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일본, 중국보다 오히려 많은 쓰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중저가 브랜드가 이제 인기가 좀 많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입지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니스프리가 사실상 거의 안 됐죠. 근데 이니스프리가 굉장히 좀 동남아에서는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남아 쪽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중국도 회복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국 유커들도 결국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 좀 맞물린다면 이제 우리가 인바운드 소비재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게 중국이 전부가 아니고 네. 그동안은 이제 이분 의견 뭐냐면 엔터주만 3년간 호황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중국 뭐 이런 이슈랑 해가지고 엔터주가 어쨌든 온라인 공연할 수도 있었고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호황인데, 이 인바운드 레저, 그러니까 뭐 카지노나 뭐 면세점이 됐건 아니면 화장품은 한국에 와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즐길 시점이니까 이제 외인 카지노나 화장품 쪽 좀 올해는 좀 주목하자.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조선주인데 이건 좀 되게 좀 짧은 건데요. 직전 호황 초기 수준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리포트 이제 하나 끝난 거군요. 네, 하나. 와, 리포트가 이제 길긴 길었네요. 길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서 그냥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단축해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신조성과가 지금 164라고 하는데 이게 2009년 2월 둘째 주 이후 14년 만에 최고래요. 그래서 지금 실제 조선주 주가랑은 좀 반대로 굉장히 지금 신조성과는 좋은 상황이고, 운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선박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수는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운임 하락에도 성과가 이 연초 대비해서 상승했다는 건 그 조선사들의 협상력이 그만큼 해운사보다 지금 강해지고 있다. 보통 운임이 꺾이면은 이제 조선 성과도 꺾여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수주 잔고도 좀 굉장히 많고. 예? 성과 안 꺾여요? 성과가 지금 200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히려. 덕후가 차놓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수주 잔고가 지금 7년 만에 최대라서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 LNG 같은 게 중국에서 수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예. 한국 풀이 차니까. 중국도 LNG 논래 우리 독식인데. 독식인데 빨리 달라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순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절로 가는데 기다려야 돼. 내가 볼 때. LNG 같은 건 사실 기다려야지. 굉장히 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 서봐. 쓰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가다 뭐 세봐. 세면 그 끝인데. 세면 안 되지. 세면 절대 안 되잖아요. 다 돈이죠, 가스가. 예.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정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조선소 개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전 세계 조선소 개수가 저렇게나 많아요, 조선소가? 2008년에 1014개였거든요. 지금 이제 260개 정도로 이제 퇴출이 많이 됐죠.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저게 200 몇십 개 중에 200개 정도는 요트 만들고 어선 만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정말 조그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소 한 척 이상이라도 수주 잔고가 있는 회사들이 그냥 다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LCC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진짜 색이 몇 개 없죠? 한 열대 개밖에 안 될 거야. 그죠? 그죠. 근데 그만큼 예전에는 정말 이게 난립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한국도 조선소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중소형. 그렇지. 중소형 많이 없어졌죠. 네. 많이 없어졌어요. STX 그러면 되지, 예를 들면. 그죠? 네, 맞아요. STX도 있었고 또 뭐 여튼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졌지. 통영 같은 데도 하나 있었고 네. SNS인가 뭐 SNL인가 뭐 그런. 한진중공업은 지금 거기도 좀 힘들지 않나요?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은 뭐 한국에서 배 안 만든 지 꽤 됐죠. 그죠. 뭐 수빅에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됐을 걸. 네. 한진중공업 영도이지, 영도. 네. 그 아파트 부지. 한진은 누가 저 창업자예요? 그 몰라요? 조중훈. 동생이 조중건 씨가 있었어요. 자, 징글징글 또 나옵니다. 원래 이제 미군 부대, 미군 부대 그 저 납품하는 사람이고. 근데 한진이? 이게 설이 있어. 조중훈 회장이 네. 조중훈 회장이 그 미군 부대에 뭐 이렇게 납품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큰
저 납품 미스를 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가지고 그 미군 부대 장에 신음을 얻고 또 일설에 의하면 또 공경에 빠진 미군 부대 그 사모님을 잘 태워다 줬대요. 그러다가 이제 월남에서 대박을 치지. 아, 월남에서. 운수로. 그럼 아하. 월남.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빵 떠갖고 우리나라 이제 뭐 국적기를 이제 불화받죠. 불화를 받아요. 네. 그게 국영항공사였어요.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였다고. 아하. 그 민영화하면서 이제 그 네, 불화받은 네. 거지. 자, 여러분 다 아셨죠 이제? 한지는 이렇게 됩니다. 네, 조중훈, 조중건. 근데 멋은 조준건님이 훨씬 더 멋있었다. 조중건님이 또 멋있었을까요? 굉장히 멋있었다. 뭘로? 한 주먹 하셨나요? 스타일, 스타일이. 스타일. 패션. 하여튼 풍모가 이런. 경영 스타일도. 자, 조중훈님도 물론 훌륭하고. 네. 그렇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문제되고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밑에 형제들이 이제 나눠 가졌지. 그래서 조양래. 거기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막내가 이어받은 게 메르치야. 메리츠. 근데 그게 제일 부자가 된 거지. 제일 부자예요? 네. 메리츠 여러분 다 아셨죠 이제? 다 그렇게 됩니다. 조양래가 조양호, 네, 조수호, 조수, 조종호. 네, 그 형제들이 삼형제가 쭉 내려받았고요. 그렇죠. 다 고인이 되셨고 조종호 회장이 이제 메르치 그룹 회장인데 뭐 가버넌스를 아주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경영과 소유를 완전 분리해줬잖아. 네네. 우리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기 드문 케이스죠 우리나라에서. 네. 네. 자, 여러분 마니아마 이제 기업사들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징글징글합니다. 자, 징글징글. 아니 이거 너무 좋은 징글징글 기업사. 뉘앙스가. 자, 그리고 리포 또 있을까요? 네, 하나만 더. 네. KB증권의 이제 김태희, 김혜민 연구원님이 이제 김태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제 우려와 이에 대한 생각인데 김태희? 왜 그러시? 이분 미래에서 계시던 분 아닌가요? 제 거의 맞을 거 바이오죠. 네, 바이오.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드 팩트. 올해 이제 8월부터 아마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은데요. 휴미라가 이제 세계 1위 이 의약품이죠. 이제 매출액 1위인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시장 규모만 이제 186억 달러 정도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이나 또 이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8개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 특허가 풀리면서 올해 나오는데 이거 서로 약간이나 경쟁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업체 수익성 악화되고 또 오리지널사인 휴미라가 이거 공격당하니까 또 공격적으로 여기서도 약간이나 하고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풀리는 순간 오리지널 가격하고 시밀러 가격하고 딱 수렴하죠. 이제 약간 차이는 있죠. 약간 차이 있어도 차이 확 줄겠지. 아니, 글쎄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오리지널보다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스타일상 인정했는데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러세요. 조금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좀 너무 우려가 크다.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 크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이나 경쟁으로 시장이 쪼그라드는 건 아니고요. 이 자가 면역 진단 이제 질환 치료제라 그러죠. 약간이나를 하면 일단 처방량이 확실히 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아달리무밥이 그 유럽 명이거든요. 휴미라에. 네. 이게 처방량이 이제 연평균 14%씩 증가했고 미국의 그 이제 상품명 레미케이드도 이게 약간이나 오히려 하면서 처방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은 쪼그라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러면 수익 안 나는 거 아니까. 근데 휴미라가 523달러에 출시한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3,461달러래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300달러일 때도 매출 총 이익률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을 옛날로 다시 돌린다고 해도 돈은 번다.
물론 이제 수익성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에브비가 이거 또 자기네들 이제 공격당하니까 휴미라를 가격을 확 낮추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에브비도 요새 실적 악화나 이런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이걸 마냥 이제 공격적으로 낮추긴 좀 어렵다. 수익성도 네, 생각을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요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저농도, 고농도 제품인데 네. 이 고농도 제품이 이제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농도는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맞으면. 근데 고농도는 굉장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고농도 제품 유형으로는 이렇게 처방들이 앞으로 늘어나니까 경쟁력은 요거 같아요. 고농도를 확보하느냐. 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이런 경쟁력들을 갖고 있어서 괜찮고 결국 보험에 등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조건이 고농도 제형을 갖고 있냐, 실제 유럽 같은 데서 데이터 갖고 있냐, 충분한 생산량이 있냐, 뭐 펜타입이냐, 대체 처방. 대체 처방은 이제 약국에서 오리지널하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교차 처방 네. 할 수 있는 건데 삼성하고 셀트리온은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어쨌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만 이제 계속 올해 8월에 이제 출시한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들은 꾸준히 좀 업데이트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려할 만하다는 리포트는 없어요. 거의 99%는 우려할 필요 없다. 이런 리포트인데. 아니, 그러니까 또 이 설득나- 셀트리온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좀 셀트리온 이제 얘기가 아니라 네. 모든 리포트를 보면 이슈에 내면 걱정할 거 없을 듯 과도한 우려. 대부분 그래.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세상의 반은 걱정해야 되는 거와 걱정 안 해도 될 네. 거 이렇게 나누는데 리포트의 내용은 항상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잘해주신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되 직접 이 뭐 주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업데이트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지금 셀트리온도 아직 이거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아직은 이게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지연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지연되면 또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있지만 꼭 주주분들은 실제 이 사실들은 꾸준하게 요대로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업데이트를 반드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얘기. 네. 안 좋은 하여튼 부정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참 쓰기가 좀 힘든 모양이에요, 그죠?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셔야죠. 써주셔야 네, 되는데 요즘에는 좀 써주시는 좀 써요, 분들 많이 요즘. 있어요. 네, 요즘에는 써주셔야죠. 저희가 그래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은 뭐 아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덜하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올랐네요. 0.84% 오른 2,422.80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오늘 같은 이제 내일이 또 휴일이고 그러면 네. 오늘 같은 날 또 술 약속들 많이 잡지 않으실까 좀 걱정입니다. 저녁 약속들. 내일이 휴일이에요. 내일은 3일절이지. 휴일이잖아요. 3일절을 휴일로 생각하나. 일하실 거예요. 아니 뭐 기념해야 될 일이고 뭐 그런 날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늘 술 먹으면 안 되지. 딱 맨정신에 내일 태극기 달고 네. 김인연사 딱 노래 부르고 유관순 누나 기념하시고. 천사들이 안 해 그럼 나 다음 시간에 할게요. 천사들 편이었어? 아유 됐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은 맨정신에 천사들이 한번 불러봅시다. 맨정신에도. 자, 뭐 끝나고 다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염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3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